시간 끌면은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내가 계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점점 시간을 끌면서 모였던 거죠. 네. 그 앞으로 지금 경호처 분위기로 봤을 때 거기에 무기를 혹시나 사용할 사람은 경교 5명 외에는 네. 절대 사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사고 칠 사람은 이광호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실탄이 날라오면 몸으로 막아야 된다고 배웠다. 그리고 그 자부심 하나로 한 20년을 살아왔다. 갑자기 목이 미네. 그렇죠. 사실 그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통령에게 날라오는 총알을 본인의 몸으로 막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부심 하나로 먹고 살고 네. 지난번에 그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화돼 버렸다는 거죠. 네. 엄청난 자괴감에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결사옹호했던 네. 일부 지휘부는 네. 정말로 후배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죄 지금 경호실의 상황은 대통령 경호처를 재건해야 된다거든요.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 정도로 피폐됐다. 네, 오늘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고요. 요 상황에서 이제 요 직전 상황까지 이제 굉장히 이른바 뭐 서로 상대 진영의 그 시위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크기도 했었는데 또 가짜 뉴스도 이제 굉장히 좀 뭐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력하게 이 퍼뜨린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가 요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분 한번 모시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오래 계셨던 박관천 전 행정관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요 카톡 지금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예. 계속하고 있고 어저께 저에 대한 제명안까지 올라왔는데요. 제명안이요? 이상합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제명을 하겠다. 제명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기자회견을 잡고 제명할 테면 하셔라. 네. 그런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저는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뭐 사실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제명을 처리하는 건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예. 정치적인 수사로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들 가짜 뉴스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근데 가짜 얘기한 겁니다. 뉴스는 그 논란 포인트가 몇 개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누가 가짜 뉴스를 누가 이건 가짜다 아니다 판단해요. 아니 설명 먼저 해주세요. 무슨 그 이야기를 가짜 하셨던 뉴스의 건지. 판단은 사실 법원에서 하는 건데 네. 저희가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는 내란 선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신도 이게 범죄행위라는 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유튜버들이 굉장히 좀 강한 뭐 2차, 3차 계엄도 얘기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자칫 잘못하다가 본인까지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첫 번째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가짜 뉴스는 이미 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결을 받아서 누군가는 벌금을 받거나 이렇게 이미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네. 그때 벌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온지도 모르고 새롭게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퍼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이렇게 뭐 어느 의혹에 대해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네.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저희가 가짜 뉴스라고면서 뭐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개인이 그러면 그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다 체크를 해야 돼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조직적이고 예.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퍼뜨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2020년도부터 뭐 이재명 대표가 어릴 적에 뭐 소년원에 갔다 왔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사실 소년공을 소년원으로 포장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퍼날랐거든요. 네. 그런데 소년공을 소년범으로 해서 그렇죠. 퍼날랐다. 소년원에 갔다 왔다. 내가 다 안다. 그 어릴 때의 뭐 지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퍼뜨렸었는데 네. 그분이 그 벌금을 몇 분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저희가 확인한 거는 최근에도 네. 그 내용들이 SNS상에서 아니 뭐 선거 부정이다 이런 건 어때요? 선거 부정까지는 뭐 다툴 여지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대응을 그러니까 하겠지만 이게 난 되게 애매한 다른 지점인 것 제가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 좀 네네네. 보충 설명드릴게요. 예. 제가 예전에 그 통진단 사건이 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민정에 있어가지고 그 사건을 계속 봤었거든요. 예. 근데 명백하게 가짜인 경우가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번에 그 우리가 봤을 때 비상계엄 자체가 그 맞지 않아 가지고 그 국헌불란 목적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 이제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 국회에서 뭐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했잖아요. 해제 의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오히려 해제한 게 자체가 내란 선동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네. 그렇게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형법상에도 저촉이 됩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민주당에서 뭐를 많이 동원했다. 어떻게 동원해 가지고 뭐 했고 이건 우리가 이제 한남동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별의별 다 있어요. 네. 다 있는데 무슨 뭐 참 섬뜩할 정도의 말을 해요. 뭐 누구를 때려 죽여야 된다, 잡아야 된다. 누구는 그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가짜 뉴스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대방을 그냥 의견 표시다. 그래가지고 좀 관대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아주 엄하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예. 해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일본으로부터 돈 받아서 저 친일파 짓 한다. 이런 건 어때요? 친일파 짓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친일파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뭐 일본을 갖다가 좀 아주 그거 하는 것도 있고 뭐 찬양하는 것도 있고 직접 행동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친일파 짓거리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약간 판단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짓거리에 해당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에 대해 수사할 때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개인의 의견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일본으로부터 돈 받은 건 사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네. 일본으로부터 돈 받아서 하는데 일본으로부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으로부터 돈 받은 게 꼭 돈만 말하는 거냐 어떤 혜택을 같이 말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뭐 여행의 혜택을 좀 받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혜택을 받다든지 이제 이런 걸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뭐 돈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게 명예훼손까지 되려면 구체적으로 돼야 돼요. 언제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갔다 왔다 내가 같이 있었다. 자 누구 이재명 특정됐죠? 언제 어린 시절에 어디 소년원 이렇게 되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적인 판단은 네. 저희 네. 법률 전문가들이 네. 해주시는 거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사실 저희는 이미 판결이 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저희는 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고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감시를 했었거든요. 뭐 네. 감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네.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을 하겠다.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네. 가짜 뉴스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라고 저희는 평가를 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한다. 근데 이게 참 네. 핵심이 지금 내란이에요, 아니면 가짜 뉴스예요? 내란과 가짜 뉴스가 사실 통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도 가짜 뉴스, 그러니까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처벌이 가능한데 거기 괴를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건 아니죠. 네. 기본에 하여던 행위를 네. 사실상 다시 한번 규정을 한 것이고 네.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란 선전은 굉장히 법률적으로 형법상 명백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법률을 일반인이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고 퍼날랐는데 이게 가짜 뉴스인 경우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대해서 짚고 넘어간 것이지 여기에서 해서 뭐 검열이니 많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검열 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이 있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저희는 악의적으로 허구적으로 공격한다고 보는 예를 거죠. 들어서 자꾸 뭐 이거 오래 갈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진짜 내란은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짓을 봐라. 이거야말로 내란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때요? 그런 건 표현의 자유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거는 표현의 자유에 자기가 들어가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 괜찮은데 네. 우리가 그 이석기 의원이 네. 지난번에 그 내란 선전죄로 처벌을 받았을 예. 때 판결문을 보면 하고자 함을
위해서 네. 충분히 뭐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이 끝났는데 대통령께서 2차, 3차 내가 할 수 있으니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이 내용들을 퍼나른다거나 하면 문제가 네.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간단하게 들었죠. 네네네네. 이렇게 하면은 네. 그 형법에 해당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형법에 해당됩니다. 음. 자,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 선동하는 것 같다. 내란 선동하는 것 같다. 내란죄를 범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당이다. 민주당이 내란 당이다. 근데 민주당으로 했지 또 특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전용기 의원 보고 네. 전용기 의원이 내란 수계다. 전용기 의원이 내란범이다. 네. 딱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란범이라 그러면 형사상 내란범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아, 근데- 네. 국헌 문란이나 네. 국토 참전을 한 적이 있어야 내란범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전 의원님이 네. 국헌 문란이나 국토 참전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딱 떨어지면 근데 명예훼손입니다. 개인은 네. 어떤 뭐 저 우리 전용기 의원을 판단할 때 예. 야 어떻게 카카오톡을 검열할 생각을 해?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에겐 내란이야.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해서 전용기 의원이라말로 진짜 내란범이다라고 카톡으로 누구한테 보낸다. 이게 죄가 된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저희는 아니고요. 또 애매한 것 같은데.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네. 이게 굉장히 확대 해석돼서 네. 오히려 정쟁화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 저는 뭐 카톡 검열이다 뭐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이 과거에 우리 사회가 해오던 가짜뉴스 유포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몇 개를 뽑아와가지고 네. 확대 해석해서 민주당이 마치 네. 뭐 사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네. 명백한 허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좀 예. 심플하게 들어볼까 봐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제 고발한 그 케이스를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의 한수, 신남성연대, 공병호 TV, 그라운드 C,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 TV 채널 운영자 6명을 고발했는데,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알면서도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너무 많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예를 보면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생각은 저희는 드네요. 네. 통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네. 그렇게 오해하고 볼 내용은 네. 없고 정쟁화돼서 이렇게 시끄러워졌다고 그리고 봅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걱정되는 거는 야 가짜뉴스 안 퍼뜨리면 되지 뭘 그런 거 갖고 문제를 삼아라고 하실 수도 있으나 네. 가짜뉴스라는 게 시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얘가 가짜뉴스일 수도 있다가 나중에 그게 가짜가 아닌 걸로 밝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면 또 그거 말고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럼 카톡은 하자. 대신 저 뭐야 그 텔레그램 못 할 거 아니에요. 텔레그램은 뭐 잡기도 애매하고 혹은 뭐 해외에 서버 있는 그런 SNS들은 그 해외에 다 일일이 그 요청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마 잘 그쪽에서 안 들어줄 텐데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 서버 있는 그것만 잡겠다는 건지 그것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잡는 것도 좀 애매하고 접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게시판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단톡방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캡처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제보를 받아서 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네. 문제가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지 카카오톡에다가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정보를 주세요.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텔레그램이건 뭐건 밴드건 텔레그램이건 카카오톡이건 그런 게시판 형태를 띠고 있는 공공연한 곳에서 네.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에 제보를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이야기였던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느 쪽에도 공이 적용되는 이야기여야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네. 들면 몇 년 전에 그러면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때도 사실 가짜뉴스 되게 많았거든요. 네, 예. 그때 주장했던 많은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민주당 분들이었을 거고 네, 네. 그분들도 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체포의 상황이 그러니까 불법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야 공이 예.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제보라든지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네. 해오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곡해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형사법상에 보면은 정당 행위라 그래가지고 네. 이러이러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행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네.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정치권 같은 경우는 여의도라는 데가 워낙 말싸움을 세게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뭐 이 정도 말은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고 네. 하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법률가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이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 토론장이라는 게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좀 우리 전현희 교수님 나쁘게 말하면 좀 흙탕물 싸움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 그래 뭐 그 정도 흙탕물 싸움하는 곳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네. 이번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경호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동료를 많이 했다 그랬죠 최근에. 네. 근데 이제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냐면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내용 그거요. 윤 대통령은 살아서 돌아온다. 그러면 다시 탄핵에 목을 내고 대통령 복귀할 거다. 그러면 경호실장은 누가 된다. 뭐 누가 된다. 뭐 이렇게 돌려가지 말하지 하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김성훈이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승진할 수 있다. 네. 자 봐라. 밖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냐. 내 말을 믿지 말고 밖에 사람이 말하는 거 바라면서 그거 유튜버들이 선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경호실 직원들한테 다시 보게 해줘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의 이상한 충성심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정신적 가스라이팅에 한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정신을 지배해 버려 가지고 앞에 이만한 터널을 만들어 놓고 그 터널을 통해서만 비치는 상황을 그것만 진실이고 이 외에는 진실이 아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뭐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분부행위까지 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네. 이걸 이제 발휘하신 거고, 네. 그럼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캡처 같은 걸 한 거를 이제 제보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문제가 있다면 네 문제가 있는 경우에 캡처 제보 받은 걸로 그걸 이제 다시 어디 뭐 법원에 이렇게 경찰에다 신고를 경찰에다 하면요. 신고를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네. 결국 그 판단은 네.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아니 무혐의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법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법을 낸 게 아니에요. 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신고하는 제도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신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만큼만은 우리 사회가 모두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내용인데 네. 제가 법을 만들었다라는가 그리고 제가 마치 판단한다던가 네. 사실 뭐 제가 카톡을 검열한다던가 네. 인간을 사찰한다던가 이런 네. 것은 과대망상에서 나온 공격거리였습니다. 그거 하실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네. 가지고 지금 사실 저는 정치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동하겠다 정도의 말씀이신데 마치 그 검열을 내가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어쩌면 그것도 가짜 뉴스겠네요, 그죠? 그런 그렇죠. 가짜 뉴스들이 그거 많이 한 번만 돌아다니고 짚어주세요. 있다. 이 계기가 뭐였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1년 전에도 그렇고 2년 전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기 네, 여러 네, 차례 네,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 비슷한 장면들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계기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의 폐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네. 이렇게 언론에서 공신력 있게 다룬 내용 그리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는 없었던 내용들이 지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확대되고 이것이 마치 사실인 양 돌아가게 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뭐 우파 유튜버나 좌파 유튜버나 할 것 없이 본인의 생각들을 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한 이후에 사실 극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네. 본인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퍼나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어요. 심지어는 내란과 관련된 내용이 마치 계엄이 정당했다라든지 2차, 3차 계엄을 해서 민주당을 부셔야 되고 부정선거를 위해서 했다라든지 이런 네. 내용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못한 내용이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유통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가짜뉴스의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가짜 뉴스를 더 상식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 상식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저도 이게 제가 경찰청 지능수사대장을 하면서요. 네. 고위직들 중에서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을 좀 많이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네. 실은 저는 그 수사할 때 우리 윤 대통령이 특수부장할 때 이분 네. 지휘를 갖다가 14개월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특수수사 사건을 했는데 왜 저렇게 변했나 생각이 들어요. 헌법에 의하면은 네. 영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다툴 길이 없습니다. 네. 다투려면 법적인 항고나 재앙을 다퉈야 되는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발부한 영장, 저도 처음에 대통령께서 뭐 가짜 뉴스가 많다고 할 때는 아 네네네. 많구나. 좀 이렇게 진보들이 저는 뭐 어느 당도 안 속했지만 진보들이 많구나. 네. 진보들이 좀 문제가 있구나. 진보가 좀 과격하구나.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대통령 당신하고 대통령 측 변호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특수수사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아니 그걸 그냥 뭐 이게 잘못된 영장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신적 가스라이팅이 되게 많이 꽂혀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도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예. 한번 해볼까 봐요. 체포 예. 얘기를 좀 넘어가서 넘어가시죠. 네, 경호처 네. 이야기를 한번 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경호처가 생각보다 그 뭔가 단단하게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예. 다 열어주는 모양새를 취했잖아요. 예. 그 전에 조금 다들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있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랬습니다. 뭐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앞에 그 뒤에 그 왜 저 대테러 팀들이 중화기 가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좀 뭐고 약간 작은 기관단총 넣는 가방이거든요. 그걸 메고 다니고 하니까 유혈 충돌이 난다 뭔다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2, 3일 전부터 국민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경호처 분위기로 봤을 때 거기에 무기를 혹시나 사용할 사람은 제가 보는 게 한 제가 이름까지 가르쳐줬습니다. 김,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또 김 씨 한 명, 박 씨 한 명, 요 5명 외에는 네. 절대 사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명 토크 하십시다 그러면은. 아, 김성훈 차장, 예, 이광호 이광호, 본부장, 아. 예. 김신, 예, 김신, 가족부장, 예, 그다음에 인사 담당하는 김성훈의 아바타인 박모 부장, 예. 이제 뭐 아직까지 공개 안 돼서 이제 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예.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중에 몇 분은 경호 공채 들어왔을 때 제가 교육을 좀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올 때 아, 그래요? 이미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혹시나 사고 치면 사고 칠 사람은 이광호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에 들어가면 일단 이광호부터 체포를 해버려야 된다. 예. 예, 왜냐하면은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와일드하게 예. 사고 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눈치 저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경호실 분위기도 그렇더라고요. 예. 이 경호실은 부장급들, 상급 부장급들이 주축입니다. 부장하고 사급 서기관들이.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사람들 딱 요는 그겁니다. 대통령께서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실탄이 날라오면 몸으로 막아야 된다고 배웠다. 그리고 그 자부심 하나로 한 20년을 살아왔는데 제가 갑자기 목이 미네. 그렇죠. 사실 뭐 그분들 예, 제가 같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 그거예요. 아니 본인이 수사든 탄핵이든 떳떳하게 받겠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과연 모시던 사람이 저랬을까?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바쳤는데 네. 이 양반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불을 지핀 건 뭐냐면은 경호처장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이제 이야기하니까 부장들이 그런 거죠. 아니 대통령 경호실법에 우리가 경호실장을 경호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형사 입건되면은 네. 처자식 다 이제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리고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 아빠 너희 아빠 걱정을 하거든요. 그 경호원들 네, 가족분들이 좀 거기가 이제 청운동에 모여 삽니다. 네, 네, 저도 네, 이제 네. 거기 살았고 청운동하고 정릉하고 이제 거기 네. 연립에 같이 모여 살거든요. 이웃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얼마 전에 그 부인이 쓴 걸 보니까 너무 제가 경험한 거하고 너무 코끝이 찡할 정도였죠. 그래서 실은 경호실 분위기는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 오는 게 그거예요.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1차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짜되 절대 손으로 수사관을 밀지 마라. 그럼 특수고문집행방해 치상이 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네. 이것은 자칫하면 이건 거의 구속되고 징역형이 떨어지면 파면되고 연금이 반이 날아간다. 그래서 그때 스크럼을 짰을 때도 처음에 손을 이렇게 네, 등 네, 뒤로 하고 네, 짰던 네, 거예요. 네, 등 뒤로 하고 짜라. 근데 뭐 개인 학위 이야기했잖아요. 개인 학위가 막 못 쏩니다. 경호실법 제 19조 1항에 보면요. 개인 학위를 쏠 수 있는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들이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쏘는 거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수사관들이 영장을 갖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개인 학위를 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 쏜다 그랬죠. 그리고 네, 이제 네, 어제도 뭐냐면 그게 있었죠. 오늘 아침에 비상소집했죠. 네.
그때도 이제 내일 경호원들은 대충 알고 있더라고 간부들은요. 내일 비상소집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무 들어가더라도 절대 그 개인화기 불출을 받지 마라. 이제 경호원들은 각 부별로 개인화기가 다 이렇게 보관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근무 네. 들어가면 일단 개인화기를 받아가지고 그 개인화기를 차고 근무를 하거든요. 네. 그걸 불출 받으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불출 받지 아예 마라. 갖지 마라. 예. 네. 그 불출 안 받고 어차피 비상소집 응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응하되 불출은 받지 마라. 제가 그렇게 충고를 해드렸죠. 그러면은 적어도 나중에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형사제에서 기대 가능성이라 그러거든요. 네. 적법행위로 나올 기대 가능성이 없을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비상소집을 했으니까 비상소집은 당연히 가야죠. 근데 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할 어떤 완력을 행사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마당에 나가 있는 자체는 우리가 형사법적으로 특수고무집행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막는다든지 뭐 예, 손을 그렇죠. 쓴다든지 이런 건 예. 하지 말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예, 해주신 유형력은 거고. 쓰지 말고 네. 앞에 서 있다가 네. 그냥 밀으면 밀려라. 아. 그러면 절대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경호처 직원들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답한 거죠. 사실 우리 행정관님께서 경호처를 살리신 겁니다. 그렇게 충고를 아유, 해주시면서 예, 예. 그분들이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적법한 영장이 청구가 된 것이고 저는 그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호처 직원들 사실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예. 정말로 대통령에게 날라오는 총알을 본인의 몸으로 막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부심 하나로 먹고 살고 네. 그것 때문에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경호처가 마치 사병처럼 지난번에 그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화돼 버렸다는 거죠. 네. 엄청난 자괴감에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지금 2차 영장을 집행할 때는 막지 말아라고 하는 여론들이 올라오고 심지어 가족들이 걱정하는 시간까지 생기게 되니까 네. 이 사람들도 정말로 답답한 심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들이 오늘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네. 실제로 지휘부의 이야기를 최대한 안 들으려고 쉬쉬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경호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평가하는 네. 거고 대통령께서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결사옹호했던 네. 경호처 직원 그 지휘부는 일부 일부 지휘부는 네. 정말로 후배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죄 정도가 아니라 아마 법적 처벌이 그건 따라야 당연한 될것 거죠. 같고요. 그거는 제가 네. 봐도 나중에 국회 차원에서도 운영을 해가지고 예.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게 해야 되고요. 네. 경호처 3급 부장, 4급 그 과장 아닙니다. 5급 경호관이 선임 경호관이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에 20년을 근무했는데 네. 지금 경호실의 상황은 대통령 경호처를 재건해야 된다 그럽니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럽니다. 아. 그 정도로 피폐됐다. 우리 경호처가 솔직히 건의파, 용인파가 왜 있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긴 거기는 뭐 정권 바뀌도 계속 가는 곳이잖아요. 그 정권을 바뀌어도 있지 않습니까? 딱 예. 경호실은 바뀌는 사람이 딱 부장 2명 바뀌어요. 누구 바뀌냐? 수행부장, 가족경호부장. 왜냐하면 이 둘이는 원래 이제 정치를 오래 하던 분들은 개인 경호원을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우두머리 하는 사람이 수행부장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영부인을 모시는 분이 영부인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가족경호부장 들어오는데 이제 갑자기 정치를 오래 안 하시고 들어온 분들은 경호실을 원래 사람들을 그걸로 써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썼어요. 옛날에 뭐 YSDJ 때는 이분은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네. 원래 이제 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네. 경호실은 가능하면 의공을 안 채웁니다. 아. 왜냐하면 그 경호 시스템에 맞춰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호실이 얼마나 조직된 사회냐면요. 네. 대통령 경호실장 예전에 장관급이었지 않습니까? 장관급이었는데 말단 경호관이 7급이거든요. 네. 그 장관이 지시한 게 7급 경호까지 내려가는데 10분이면 내려갑니다. 지시사항. 그만큼 아, 신속하고 그래야죠.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네, 네, 경호실입니다. 네, 네, 네. 예. 근데 이런 그 경호실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 반 사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제 이 갈등은 적어도 이제 끝난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이후로는 대략 어떤 정도의 상황이 이 정치권에서 좀 펼쳐질지,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한 3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네. 갔었잖아요. 네. 예. 이름을 한번 그래도 대략만 불러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있었죠? 아니, 지금 좀 정리가 됐는데요. 예? 오늘 관저에 간 국민의힘 의원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원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등등등등등,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마지막까지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한 배를 타려고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 권력력이 뭔지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마지막까지 이 법률과 예. 헌법에 정해놓은 그 틀을 결국엔 그 의원들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평가하기로는 다음 권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다라고 감히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경호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네네네. 말씀 주셨는데 우리 행정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제는 재건 수준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영장 집행이 안 됐을 때에 심지어 경호처만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의 현황 질의를 잡아놨고 네. 그다음에 뭐 차장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부장급들을 전원 출석시키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17일 날 잡아놓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경호처가 망가졌는지를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 박관정 행정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분명히 시스템이 사병화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언제부터 망가졌는지 혹시나 인사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인사입니다. 예,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따져 물을 부를 왜냐면- 근데 왜냐면은 이제 네. 실무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지금 처장이 없잖아요. 네. 공석이잖아요. 그리고 차장은 이제 하고 본부장은 지금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니까 예. 그 안에 체포가 되거나 아니면 혹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예, 있을 텐데 그럼 그냥 부장들만 데리고도 운영위는 진행한다. 이런 가능합니다. 생각인 그리고 거야. 어저께 이제 국회 운영 수석이 경호처에 전화해서 당신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건 네. 경호처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나 봐요. 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호처 부장들이. 직원들은 나온다고 답변을 아. 받았답니다. 음. 그러나 그 지휘부가 누가 나온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중요한 거는 운영에 나와가지고요 경호처 그 간부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호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경호실장이죠. 지금은 네. 처장, 차장이죠. 이분들이 다 이제 그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바로 승계됩니다. 네. 본부장들도 본부장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 순서에 따라 바로바로 승계되고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공수처 수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며칠을 안 있으면은 경호실이 특별한 업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겠죠. 네. 예. 네. 왜냐하면은 아니,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지면은 그분은 다른 분들 저 다른 사람의 법무부에서 경호를 하게 되니까 네. 예 법무부에서 경호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 경호처가 네, 할 수가 이제 없죠. 다른 걸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럼 이참에 그럼 이 기회에 좀 잘 좀 재건을 좀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경호실은 뭐가 문제냐면요. 예. 이 3급 본부장하고 예. 그러니까 3급 부장, 예. 그다음에 2급 본부장, 4급 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4급 올라가기가 아까 낙타반을 구멍 통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급에서 3급은 뭐 1대1, 1대2, 1대3 경쟁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3급에서 그 부장에서 본부장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의 또 어려워요. 예, 그게 이제 실은 경호실의 룰과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번처럼 막 이태도 않는 걸 픽업해가지고 하면 근데 차이가 왜 문제냐면은 부장 정도 되면 50대 초반 정도 되면 나옵니다.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애들은 막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하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다른 사설 뭐 경비업체나 경호업체 가지고 하는데 네, 일단 본부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경호본부장, 경비원장, 본부장이 되면은 또 연장될 뿐만 아니라 본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 보직을 줍니다. 뭐 이렇게 뭐 경비 항만공사의 사장 이런 보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팍 나니까 여기서 그냥 과잉 충성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무슨 뭐 강아지 옷을 만들었네 아니면 뭐 그렇습니다. 폭죽 준비를 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과잉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있기는 있네요. 이번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박관정 행정님께서 말씀을 정말 잘해 주시고 그 내용을 다 네. 파악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해주신 게 네.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라.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사실 그 부장님들은 제가 네. 알기로는 공무원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지명직도 들어가. 아니 그거 다 직업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업 공무원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뭐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네. 그 보통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증인들은 칸막이 안에 넣어줍니다. 참고인이나. 네. 네, 그래서 이 주요하게 요청을 하거나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일선에 있던 공무원분들은 칸막이 안에서 충분히 보호 조치를 한 이후에
증언을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어저께 뭐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내란 사태 진상조사단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뭐 풍선 논란이라든지 애완견 옷 사오라 했던 네. 내용,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죠. 네, 네. 이게 사실이라면요. 네. 아마 그거보다 더한 내용 나올 걸요. 저는 알고 있는데 하나만 추가로- 얘기하고 가십시오. 추가로 또 나올 내용들이 네. 많이 있군요. 경호원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시키면서 경호원들 자존감을 뭉개는 그런 행동이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누가 뭐 나오더라고요. 뭐 참 제 입으로 좀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운영위원회에서 실체가 맞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 들어와 있어요. 아니 옆에 막힘없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발이 뚝 끊겨가지고 아, 지금. 왜냐하면 저 네. 경호실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을 그러면 이걸 지금 이제 경호실 가족도 볼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아, 근데 그럼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와갖고는 대통령 경호실 근무한다고 이게 뽀대나게 하더니 네. 결국 그러면 출근해서 저런 거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참 그거 아니 근데 보기 그 그렇습니다. 자존감은 이미 많이 뭉개진 아니면 게 안마했지, 풍선도 했지, 그다음에 개 옷 개 옷도 만들지. 만들었지. 근데 그보다 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요. 아. 그런데 사실 그래도 자존감은 아직까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더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고. 이제 국회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뭐 자유롭게 말 안 해도 솔직히 경호원들은 무전기 소리만 들어도 이 간부가 누구란 걸 다 압니다. 네, 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호실 책임자가 그 말하는 경호 간부에 대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안 준다는 것을 분명히 국회에서 다짐을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 그 증언하는 예. 간부에 대해서 아마 경호실에서 네. 제가 아는 그 경호 간부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폄하하는 그런 건 웬만하면 안 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경호실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아 얘는 폭로자야. 그리고 얘는 비겁한 사람이야. 때문에 얘는 우리 조직에서 소위 말해 왕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 그런 거는 경호실은 이게 더 무섭습니다. 네, 네, 그냥 네. 항상 단체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아, 그럼 그 분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한 분 한 분 따로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해야 그래서 되겠네요. 사실 말씀드리고. 예. 칸막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에 대한 방안들은 좀 더 고민을 그러네요. 해야겠지만 어쨌든 저도 가서 이렇게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예.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내부 고발이 될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많이 보호할 수 나올 있는. 걸요. 제가 보기로는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 네. 그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 법안을 네. 표결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내일 네.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 우선은 내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발의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이 아직 명확하지지 않은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발 계엄 특검법이라는 그렇습니다. 것. 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을 발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발의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실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못하더라도 민주당 안에 대해서 충분히 열어두고 어디까지 수용을 할 것인가는 열려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제안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특검 통과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체포가 됐고 그러면 요거 검찰에 넘기느냐 아니면은 특검으로 넘기느냐의 여부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인데. 결국엔 기소권은 검찰에 검찰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특검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네. 네. 수사 지휘 문제도 사실 특검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으면 네. 더 이상의 논란도 필요 없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거부를 했던 내용들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시간 끌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네. 이런 지금 대통령까지 체포당한 시점까지 왔으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빨리 제안을 주시든지 네. 아니면 못 받겠으면은 법무부에서 원하는 바들은 저희는 거의 수용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걸 빨리 통과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혹시 외환죄를 뺄 가능성도 있나요? 충분히 열려 있기는 하죠. 뭐 그래서 다양한 안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주신다면 네.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민주당이 여당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변수가 됩니까? 아니면 뭐 그건 이제 원래 뭐 예정돼 있던 거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고 뭐 큰 변화는 없습니까? 가장 우려됐던 게요. 네. 지금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을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강성한 목소리 내시는 분이나 네. 뭐 이렇게 좀 강한 지지층에서는 민주당과의 싸움으로 보는데 대통령의 체포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뭐 그렇죠. 적법한 네네네. 사법 과정입니다. 네. 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통령의 체포와 내란 죄에 대한 형사 그 법
관련된 내용은 민주당과 관련 없고 민주당이 원래 추진하던 내용은 그냥 국민의힘과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관련은 크게 없다. 설사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들에는 영향을 미칠지언정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회의 관계에서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특별히 바뀔 거 없다. 네. 네, 이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착잡하신가 봐요, 우리 행정관님께서는. 아니 근데 아침에 네. 그 체포될 때 네. 저는 우리 석동현 변호사께서 여태까지 연기를 잘 해오시다가 연기. 아침에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실수요? 윤 대통령이 체포집행 당했다 이렇게 글을 올려서 삭제했죠. 아, 그랬었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당했다 그러길래 이거는 이제 밖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그 다음에 일단 그걸 갖다가 그걸 삭제해 버렸어요. 삭제하고 여기 올린 게 보니까 오늘 공수에 출석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도 처음에 자기가 법률가로서 왔을 때는 체포영장 집행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서로 타협안이 없는 거다 생각해가지고 이걸 올렸겠죠. 네. 체포는 당했다. 올렸다가 이제 안에서 이제 뭐 자진 출석 여부에 대해서 막 담론을박이 있으니까 안 했는데 자진 출석에 대해서 뭐 누가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자진 출석 요건이 안 됩니다. 자진 출석을 만약 거기서 하게 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직무유기가 되죠. 왜냐하면 자진 출석이라는 것은 1, 2, 3차 거부했죠. 그다음에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예. 무력으로 막았죠. 그러니까 그 자진 이거는 출석은 자진 아시죠? 출석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요건 안 되는 걸 갖다가 우리 석 변호사도 아시고 썼다가 지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1차, 2차, 3차 저지선 다 뚫리고 관저 앞에 오니까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는 거는 자진 출석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아니 어느 범죄자도 예. 자진 출석 요구를 합니다. 1차 예. 출석, 2차 출석, 3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예. 체포영장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나온 됐죠.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1차 체포영장을 갖다가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무력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더 이상 자진 출석으로 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정치권에 계시니까 예. 현재 이 상황이면 국민의힘이나 혹은 뭐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되게 안 좋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최근에 조금 묘한 움직임이 좀 보이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끈 거라고 봅니다. 여당이나 혹은 뭐 대통령이 그렇죠. 과거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렇게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시간 벌지는 않았던 것이죠. 아마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했다면은 어떻게든 여론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시간 끌면은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는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게 아니고 네. 민주당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내가 계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점점 시간을 끌면서 모였던 거죠. 네. 그럼 앞으로 더 이렇게 양쪽이 뭉칩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통령이 들어가면 이제는 그 구심점이 사라져서 아마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처럼 강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심점은 기본적으로 30% 이상, 30% 정도는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뭉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네. 새로운 권력으로 뭉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새로운 쪽으로 뭉칠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정치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릴까요? 네. 뭐죠? 그 헌법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예.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죠. 예, 예, 또 그때 당시에 이름이 거론됐던 사람이 정계선 재판관, 예.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참 정치인 분이 계신데 이런 말씀하면 그러는데 정치인은 뭔가 한 건을 해야 밥글을 했다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밥값을 했다고.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직기간 오래 있으니까 네. 공직자들 그 자료를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정보를.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정계선 재판관은 이게 탄핵 그 기피 사유를 넣었는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라는 거 외에는 기피 사유가 없는데 야 혹시 자네 옛날에 그저 문정이나 사정에 있을 때 좀 이렇게 들은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말해줄까 고민하다가 진지하게 딱 이야기했죠.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예. 뭐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이미선 재판관 그 족보하고 족보. 예, 예. 다 족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제1야당 대표 족보를 2개 딱 갖다 놓고 비교를 해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예. 저 아마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보면 딱 일치되는 게 있을 거예요. 집안 사람이다. 예, 그러면 전형적인 그러니까 아재개그예요. 저한테 아.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으면서 화로 확 내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진짜 그렇게 자꾸만 예, 문제 삼는. 문제가 아닌 걸 문제 삼아 가지고 자꾸 시비 소지를 하려면요.
오히려 이거는 재판에 더 안 좋은 영향만 줍니다. 그렇죠. 저희도 예. 저쪽 재판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들이 왜 저렇게 하느냐 싶을 정도로 네. 정말로 재판에 영향을 안 좋게 미치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과정 재판 과정 중에 있는 모든 것에 다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또 과거에도 뭐 그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는 뭐 얘기들도 좀 있어서 뭐 그건 한번 헌재에서 잘 판단을 해서 네. 헌재도 굉장히 의지가 아마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아니 그 변론하러 안 나오고 그러니까 헌재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아마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48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수처 가면은 딱 아마 대통령께서 두 가지 하실 거다. 묵비권. 아니죠. 일단 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계엄을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됐고 어떻게 해서 실행까지 하게 됐나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개엄한 이유 내가 예.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자세히 얘기하고 예. 나머지는 그다음에 진짜 국가- 얘기해야 될 거는 국가 기밀 사항이기 기밀이다. 때문에 왜냐하면 군인을 동원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중요 군사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이 제한됩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또 시간 끌 가능성도 있다고 내일 일각에서 그거 많이 말씀하시는 얘기하잖아요. 거죠? 네, 내일 변론기일 또 잡혔는데 네. 갑자기 조사받다가 내일은 변론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 또 수시간이 빌 거예요. 네. 그거는 헌법 안 재판소 받아들일 수 출석해야 있는 된다?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그 헌재에서 불출석했지 않습니까? 불출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위 말하는 시간 끌기, 48시간의 시간 끌기라는 게 명백할 때 이것은 담당 검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옆에서 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변호사가 법률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대답하지 마세요. 뭐 이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수사 방해의 목적이 있으면 변호사의 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법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일 테니까 뭐 어떻게든 뭘 하긴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본 그게 있어서 아마 이거 뭐 근데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네. 저도 참 이번에 저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한가닥 한다는 변호사들이거든요. 네. 어떤 변론 전략을 펼칠지. 아니, 현실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요번에 이 사태를 보고 어떻게 대처하는 걸 보니까 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근무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 거다.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해갖고 나는 내가 아는 법은 옛날에 검사할 때의 법하고 지금은 검사를 퇴임하고 요 대리인측 변호율이 법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것저것 끌어모으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같이 근무하신 그분 말씀이 그러면 변호인은 됐는데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래도 이런 위해서 해야지. 포기 수준으로다. 놀 순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여튼 재판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지만 네. 어떻게든 하여튼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설 것 같다는 예측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용기 의원 그리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지금 오늘 일어난 사실 이제 오늘 일어난 이 일이 아니었으면 좀 더 다른 이야기들 좀 더 예, 많이 했을 했을 텐데 텐데. 오늘 아침에 워낙 이제 큰 일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 포함해서 좀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근 논란된 또 카톡 관련된 네. 이야기도 한번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떻게 제가 잠깐 좀 광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유,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하셔야죠. 네, 우리 인터넷 비교원에서 총 108만 원 혜택이 있는 인터넷 교체, 또 핸드폰 교체, 그리고 정수기 렌탈 뭐 이런 것들 혜택이 많은데 말이죠. 여러분도 그 혜택들 놓치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검색도 귀찮다. 1670-2571로 전화하셔도 상담 전화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과들 함께 하시고요. 두 분도 저 핸드폰 통신사 오래 쓰셨죠? 그렇습니다. 한번 바꾸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저는 굉장히 뭔가 많이 뭉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족 결합이 많이 돼 많구나. 있어요. 맞아. 그거 빠져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우리 최은경 기자도 고생 많으셨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아침에 워낙 많은 속보들이 막 쏟아지느라 정신도 없으셨을 거고 또 피곤하셨을 텐데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또 오늘 생긴 여러 가지 뉴스들 잘 모아서 정리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